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오늘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강입니다. 자궁출혈 비정상일까? 이 출혈이 정말 정상 월경일까 아니면 비정상 출혈일까 궁금하고 걱정도 되실 겁니다. 이 그림은 월경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인데요. 배란이 월경을 직접이게 또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배란이 됐을 때는 자궁 내막은 증식기에서 분비구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이 안 된 경우에는 황체가 퇴화하게 되고 황체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리를 하게 되는데,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증식기의 자궁 내막이 계속 증식되면서 나중에 출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정상 월경은 어떤 것일까요? 정상 월경은 8일 이하, 양은 40에서 80ml, 주기는 24일에서 38일입니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8일 초과하거나 양이 80ml 이상, 또 주기는 23일 미만 38일 초과, 이것이 비정상 월경입니다. 그러면 양이 80ml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보통 우리가 의심할 때에는 생리대가 넘치거나 밤에 자다가 생리대를 교체해야 되거나 아니면 피 덩어리가 나온 경우, 그럴 때는 생리량이 많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상 자궁출혈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떤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어떤 그냥 비구조적 이상으로서 영상학적 또는 조직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는데, 각각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자궁 내막 용종은 자궁 내막의 조직이 과도하게 증식이 돼서 자궁 안쪽으로 돌출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증상이 없는데 월경 기간 사이에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과다한 월경 출혈 또는 불규칙 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폐경 후에도 출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경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타모키펜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유방암 환자들에서 호르몬 치료인데요. 이 경우에도 용종이 많이 생깁니다. 또 자궁내막 용종이 있는 경우는 불임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자궁성근증입니다. 자궁성근증에 대해서 저 외래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궁성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근층 안으로 침범하는 질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궁 내막 조직이 근층에 침범해서 자궁샘근증 또는 자궁성근증을 유발을 하는데요. 이것은 월경통을 심하게 유발합니다. 그리고 월경 과다 내지는 비정상 자궁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단은 초음파나 MRI로 진단되지만 결국 확진은 조직검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궁 근종도 비정상 자궁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자궁 및 부속기에서 가장 흔한 양성인 종양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내강 안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막하 근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밖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막하 근종이라고 합니다. 근층 내에 있는 근종 또 있을 수 있고요. 35세 이상 여성에서 발생률이 한 50% 정도 되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출혈이 가장 흔한데, 이렇게 자궁강 안으로 내밀고 있는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비정상 자궁출혈, 월경 과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초음파 검사나 MRI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악성 종양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에 의해서 비정상 자궁출혈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제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자궁출혈로 외래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 음고병증인데요. 월경 과다가 있는 모든 여성 중에서 한 5에서 20%는 진단이 되지 않는 어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경 때부터 출혈량이 많은 경우라든지 어떤 혈액학적인 원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만성 간질환 같은 경우에 혈액 응고인자가 생성이 잘 안 돼가지고 월경 과다가 있을 수 있고요. 산부인과에서 이제 혈액 응고 장애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초경 이후에 심한 월경 출혈이 있거나 또 출혈 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코피가 자주 난다든지 어떤 부상이 없었는데도 멍이 들어있다, 아니면 경미한 상처의 출혈 또는 어떤 해부학적 병변이 없이
뭐 구강이나 위장관에서 출혈을 한다든지 발치 후에 계속되는 출혈, 또 예상치 못한 수술 후 출혈, 난소 낭종으로 인한 출혈, 그러니까 여러 출혈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이분이 어떤 혈액응고 장애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배란 장애인데요. 대부분 무배란성 출혈입니다. 많은 경우 내분비 장애와 관련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있거나 저하가 있거나 이런 배란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부의 장애, 또 고프롤락틴 혈증, 또 원발성 내하수체 질환, 또 기타의 섭식장애라든지 과도한 신체활동, 만성질환, 뭐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스트레스, 당뇨, 다낭난소 증후군 등이 배란 장애를 유발하면서 이것들이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궁내막의 장애입니다. 어떤 염증이나 감염 등 자궁내막 자체 이상에 의해서 비정상 출혈과 월경 과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염도 월경 과다와 월경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클라미디아에 의한 자궁 경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출혈 또는 또 성관계 위에 어떤 점상 출혈이라는 게 이렇게 출혈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점상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인성 외부 호르몬에 의한 출혈인데요. 이제 약물 복용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합니다. 경구용 피임약이라든지 폐경 후의 호르몬 요법, 또 항경련제, 항응고제, 신경정신과 약을 드시는 경우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경구용 피임약을 사용을 하고 첫 한 1에서 3개월 동안에는 어떤 파탈성 출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하는데 처음에 중간중간에 피가 비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경구용 피임약 복용을 잊어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중간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자궁내 장치를 처음 넣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첫 몇 달간은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타 원인이 분류가 안 되는 그런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정상 자궁출혈이 사춘기부터 청소년, 가임기까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을까요? 사춘기 전에는 어떤 생식기 외상이라든지 뭐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든지 어떤 이물질 또는 질염, 뭐 종양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만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넣기도 해가지고 이제 엄마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출혈을 한다든지 해서 제거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꽤 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처음에 초경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배란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배란성 출혈, 또 알지 못한 임신, 외부 호르몬 응고 장애 등이 많은 원인이 되고요. 가임기 여성은 뭐 임신 관련된 것이 가장 많고요. 또 무배란성 출혈, 근종 폴립, 내분비 기능 이상 등의 원인이 많습니다. 사춘기 이전의 출혈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초경 이전이나 9세 이전에 출혈이 있는 경우, 또 유방 발육이 없거나 2차 성징이 없이 질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요록의 원인이나 변비 등 소화기계 원인이라든지 또 어떤 성폭력 등에 의한 출혈이 있는지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임신과 관련된 출혈은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것이 임신과 관련된 거겠죠. 유산이 됐다든지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임신과 관련된 출혈을 가장 먼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기나 이제 40세 이상의 여성들에서 잘 알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는 임신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출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폐경 후의 비정상 출혈은 외부 호르몬 투여가 한 30% 정도 되고요. 위축성 자궁 내막 염이라든지 위축성 질염에 의해서도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궁 내막암, 자궁 내막의 용종, 자궁 내막 증식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사해야 될 것은 이제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폐경 여성에서 출혈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초음파를 봐가지고 자궁 내막의 두께가 3mm 이상인 경우에는 자궁 내막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폐경 여성에서 훨씬 폐경 전 여성보다 어떤 뭐 용종 등이 있을 때 악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이제 출혈 양상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언제 시작되었나, 그럼 기간은, 양은, 또 어떤 관련되는 상황, 동반되는 증상 등을 보셔야 되고요.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진단은 이제 신체 검사로서 출혈 부위, 출혈량을 확인을 하고 이제 질경으로 질 안쪽에 경부나 이상이 있는지 보고요. 또 골반 진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자궁 내막을 포함해서 자궁 전체의 윤곽이나 이제 자궁 부속기라고 하는 것은 나팔관하고 난소를 얘기하는데 자궁하고 자궁 부속기를 확인을 해서 어떤 비정상 자궁 출혈의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생리식염수를 자궁 내강에 주입하면서 자궁 내강을 안을 자세히 보는 자궁 조영술이 있습니다. 초음파로 하는 것. 네, 이것은 자궁 내막의 용종이라든지 점막하 자궁 근종 등 자궁 내막과 자궁 강내의 병변을 확인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MRI는 어떤 비정상 자궁 출혈의 초기 평가 수단으로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지만 복강 내 다른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특수적인 적응증을 갖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궁의 해부학적 구조, 또 자궁 근종의 위치, 자궁 내막암의 수술적 평가, 성근증의 진단, 또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의 감별 진단, 또 자궁 구석기 병변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로 MRI는 유용합니다. 실험실 검사로서는 가장 먼저 임신을 확인해야겠고 빈혈, 혈소판 감소증과 기능을 평가를 하고 또 자궁 경부 병변은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 클라미디아 검사 등을 합니다. 호르몬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검사로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검사를 해서 어떤 혈액 응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궁 내막 조직 검사인데요. 자궁 내막 조직 검사는 자궁 내막에 뭐 용종이 있다든지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 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질 초음파에서 자궁 내막이 너무 두껍다는 경우라든지 45세 이상에서 무배란성 출혈이 있는 경우 또 너무 비만한 환자들도 자궁 내막 암의 위험성이나 뭐 증식증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비만하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문제가 의심이 될 때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무배란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겠고 폐경 후 여성 또 어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이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 조직 검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파 수술하는 검사거든요. 이것은 이제 마취를 해야지 됩니다. 네, 자궁 내막 흡입술은 외래에서 조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캐뉼라 같은 걸 이용해서 자궁 내막의 조직을 우리가 얻어서 어떤 자궁 내막의 악성 종양이나 뭐 자궁 내막 증식증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경은 이 자궁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는 건데 민감도는 자궁 내막 조직 검사보다 자궁경이 직접 들여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겠죠. 치료는 이제 내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프로게스틴을 쓸 수가 있고요. 경부용 프로게스틴을 쓸 수가 있고 또 비경부용으로 레보노르게스테를 함유한 자궁 내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초산 메드록시 프로제스테론 대포 주사 같은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에스트로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경구 피임약을 쓸 수도 있고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쓸 수도 있고 또 항섬유소 용해제, 도란사민이라고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혈제죠, 소위 말하는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출혈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라고 해서 주사를 써서 배란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경구 피임약은 복합 경구 피임약이거든요. 그 말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이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상 자궁 출혈을 할 때는 피임을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응급실로 과량의 출혈을 해서 왔을 때 저희가 경구 피임약을 쓰는데 어머님들이 상당히 놀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하면 월경 주기가 규칙적으로 회복되고 월경량도 감소합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더욱 좋겠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부하고 바쁘다 보니까 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리를 오랫동안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량의 출혈로 응급실을 오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트로겐 파탄 출혈인데 적정하게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됐다가 배란이 되면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궁 내막이 계속 증식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증식이 되면 자궁 내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출혈을 하는데 이때는 출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럴 때는 경구용 피임약을 좀 고용량으로 쓰게 되거든요. 6시간 간격이라고 하면 하루에 4알을 먹게 되는데 굉장히 미식거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식거리지 말라고 또 약도 주는데 4알은 거의 맥시멈 정도 쓰는 경우고요. 3알이나 2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이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면 1알로 유지를 하는데 출혈이 끝났다고 해서 약을 끊어버리면 또다시 출혈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약을 끊어서 출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혈량이 감소하면 1알을 유지를 해서 한 뭐 1주라든지 아니면 3주라든지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한 다음에 중단을 하게 되고요. 첫 복용 후에 출혈은 또 좀 양이 많을 수 있어요. 자궁 내막이 많이 증식이 됐다가 약을 먹다가 출혈을 해서 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약을 먹고 또 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한 3에서 6주기의 경구용 피임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과적인 치료가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외과적인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자궁 경관 확장 소파술 이게 자궁 내막 조직 검사랑 같은 거예요. 소파 수술로 해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궁 내막을 뭘 절제를 해버린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할 수도 있다. 이거를 요즘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엄청 심할 경우에는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고 해서 자궁으로 가는 동맥을 미세 구슬을 넣어서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치료에도 정 반응하지 않고 출혈이 뭐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궁 절제술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뭐 약물 치료하고 좀 간단한 외과적 치료로 거의 다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악성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너무 여기까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궁 출혈 비정상이라면 그냥 참지 말고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